미래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 주무부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예산 관련된 거는 이제 기재부 협조를 받아야 될 테고요. 네. 그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것도 이제 총리실 협조를 또 받고 그렇게 하긴 하실 텐데, 창조경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관여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정부가 민간의 아이디어를 창달시켜서 사업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깔아주고 지원하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인사말에도 민간 주도로 창조 경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때로는 좋은 발상일 수 있지만 취지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그 지금 얘기한 그 아이디어, 창조적인 아이디어 여러 가지 발상들이 어떻게 산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야말로 정해진, 규격화된 것이 아니라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생각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관련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산업부, 예. 전기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중국이 투자를 제일 많이 한답니다. 예. 테슬라가 현재 제일 앞서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예. 근데 이게 이제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연기관차 예. 선도 주자들이 이걸 오히려 가로막는다는 거죠. 자기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런 비판은 꾸준히 있어 왔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 그럼 이건 어떻게 그런 문제를 조정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전용 전기차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 전기차가 되든지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되든지 또는 플러그드인 전기차가 되든지 수소 연료차든지 결국엔 네. 기술 개발에 따라서 시장에서 성패가 갈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조금 좀 이거를 좀 거칠게 표현하면 예.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전부 다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망함으로써, 예. 그러니까 발전하지 않는 경쟁력이 뒤처진 자동차 회사가 망함으로써 더 큰 시장과 더 큰 수요를 창출하는 예. 그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 그 보고에 보면 한국형 히든 챔피언을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독일형 히든 챔피언하고 차이점은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도 이번에 대책을 만들면서 기준을 정했는데요. 독일의 히든 챔피언들은 주로 이제 수출 위주로 되어 있고 R&D 투자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형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이제 한국형 히든 챔피언도 수출이 일정 비중 이상이고 예. 그다음에 R&D도 일정 수준 이상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그러면 별로 차이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일형을 그대로 쫓아가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독일보다는 조금 저희 지금 기업들이 R&D 투자라든지 그런 쪽이 낮기 때문에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든 챔피언이 만들어질 수 있는 독일과 한국의 차이점, 독일에서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요인 때문에 히든 챔피언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지금 연구가 좀 되신 건가요? 예, 그걸 이제 또 토대로 해서 저희가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얘기 중에. 아니, 독일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직업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이제 히든 챔피언들은 가족 경영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본 글로벌 전략을 가지고 R&D 투자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다고 보는데요. 독일의 교육하고 한국의 교육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교육은 입시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부 보고서에도 보면 그 창조형 인재를 육성하겠다라고 뭐 일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그냥 언발의 오줌 느끼예요. 이건 택도 없는 겁니다. 현재 한국 교육 시스템과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그 수능이나 학력고사 여기에 맞춘 그런 이렇게
이렇게 벽돌 이렇게 그 찍어내듯이 그렇게밖에는 안 돼요. 수학 경시대에 가서 잘하는 정도지 그 이후에는 어떤 것도 개발이 안 돼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개발 부처에서 이거 열심히 해서 과연 되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하는 거라면 그야말로 제도를 한번 바꾸는 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이게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정통시장의 ICT를 접목해서 젊은 고객층을 유인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 전통시장에서 하는 상인대학을 2번을 전부 다 들어봤어요, 강의를. 근데 강의 자체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상인들에게 그게 또 도움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근데 문제는 아니 지금 한국 경제 장체가 지금 이제 뭐 디프레이션 우려도 있고 뭐 지금 별별 전체가 지금 다 우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수출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그런 데서 지금 광고하고 그 마케팅 하는 거 보십시오. 전통시장이 그 과연 따라가겠어요? 이제 여러 군데서 생태계 얘기가 나오는데 생태계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기술적인 것을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 이것도 굉장히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그분들한테 아주 큰 거기 때문에 네, 더 좀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플랫폼 관련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를 내년까지 다 만들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플랫폼으로 작동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좀 하십니까?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가장 중요한 계획은 뭐라고 그만큼 보십니까? 일단은 먼저는 그 대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어떤 지원해주는 그 지원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대기업 지원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지원 체계도 다시 통합 조정돼야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혁신센터별로 네트워크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전 이렇게 짚고 계신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에 우버, 그다음에 다음 카카오에서 하는 그 이제 소규모 그 결제 시스템, 이제 후자는 금융위에서 일단 이제 승인이 된 거고요. 전자는 현재 계속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정보통신 기술이 산업 혁신을 초래하는 그런 한 현상이고요. 그런 부분을 할 때 반드시 기존 제도와 정책에 대한 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이렇게 그 우버 택시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를 지자체, 중앙정부, 업계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서는 우버는 불법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삼성이 애플에 뒤진 것처럼 저는 영원히 뒤질 거라고 봅니다. 과감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규제 개혁 관련해서 총리실요. 제가 이 정무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를 완화도 해야 되는데 규제를 완화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만 강화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융지원에 관련해서도 뭐 기재부, 뭐 미래부에서 중축 다 이렇게 그 언급이 있었는데 중복 지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고 서면 질의 등등 통해서 각 관련된 부처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그렇습니다. 네, 이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